Thank you very much, Dr. Delaney. 감사합니다. 딜레니 So thank you, 박사님. distinguished speakers, for sharing your knowledge and 여러 발표자분들 views on 지식을 traditional 공유해 maritime 주시고 전통적인 heritage, 해양 particularly 유산에 Japanese 대해서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첩잡이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해양 문화 경관, 해양 생태 보전도 말씀해 주셨고요. 인도네시아 케이스도 말씀해 주셨고, 전통 선박 제조술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하스시마 그 마츠시야만 그 미야기현 마츠시마만 관련해서 이제 해양 무형 유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성 어부의 삶이라든지 작년에 또 다양한 축제라든지 이게 또 해양 문화 유산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어제 좋은 또 발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챗박스를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티브님한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전통 배를 만들 때 이제 이 벌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산림 황폐화나 이런 지나친 벌목으로 치닫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소규모의 영세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촌락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선박 제조이고요. 사실 이 외래종을 이용해서 또 선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 외래종이 사실은 사모아의 토착 수종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산림보호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선박 건조에 필요한 이런 통나무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법도 아니고요. 현재 이 사모아 섬 전체에 한 300개 정도의 촌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의 이런 명장이 매년 한 2개씩만 만든다라고 하면 각 마을별로 그래도 한 10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산림 황폐화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외래종의 확산을 오히려 막는다라고 하면은 산림 보전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아 경우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다 담당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정현정 사무관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 중요업 유산 관련해서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안전한 어업을 위해서 어떤 변경 또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일부 안전 규칙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손을 씻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그 상태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저희가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섬진강 위역의 그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의 수를 제한하는데 합의를 하고 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업으로 인한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이후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국가, 청정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관광 소득은 줄어들었고 또 이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단기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to the better place, I think.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Ms. Yoon Jong. 네, 감사합니다. Also for bringing up the topic on tourism. 관광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딜레니 박사님께 질문을 들어볼까 합니다. 관광은 Tourism affected festivals. 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일본에서 그 축제들 언급하셨는데요. 하마오본과 같은 축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좀 더 스펙타클, 이렇게 화려한 축제가 되었는지요? 그 관광객들이 유입되게 되면서 볼거리가 좀 더 화려해지게 되었습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보면서 어떤 것들 관찰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The 하마오본 같은 경우는요, 좀 더 프라이빗한 의뢰입니다. 그러니까 미나토마가 굉장히 관광 쪽이 큰 거고요. 하마오본 같은 경우는 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행사들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요, 진행되고 있는 시간대가 달랐었습니다. 축제 시간대가요.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일을 쉬고 축제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요,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경일에 맞춰서 변했다고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랄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80년대까지 보더라도요, 일본은 상당히 폐해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많이 가거나 아주 긴 휴가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 간다고 해도 국내 여행이 주가 됐었죠.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만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관광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해외 여행도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외 여행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영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공업 중에서 선박건조 하던 쪽 같은 경우는요, 하락하게 됐죠. 지역에서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진흥시켜서 돈을 벌기 위한 노력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는 인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관광객들은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지를 본다면은 그냥 현지인들이 만들어 놓은 쇼를 보는 것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붓질을 하듯이 그냥 슬쩍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을 보면서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 경관 그리고 바다 경관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관리하려 하고,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딜레이니 박사님. 다음번 질문은 윌리엄님한테 드리는 질문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 온 질문입니다. 새로운 어살이 얍에서 설치가 된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테크닉 같은 기술 같은 것들이 적용된 게 있는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살이 지금 있는 것들 제외하고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장인들을 동원을 해서요, 청년들에게 이 기술들을 가르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2,000명,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800개 정도의 어살이 있었을 때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살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복구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 20개, 한 30개 정도밖에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구 작업을 독려했던 것이죠. 전통적인 어업 관행을 전통적인 지식을 사용했을 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Is the 질문. extraction and use of the materials sustainable? 그 재료를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 가능합니까? 네, 그 돌을 사용하죠.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호 그 위에 산호 암초 표면 위에다가 그 위에 지용한 이 돌을 얹어서 만드는데요. 800개를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 현무암도 있어야 되고 이 산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여 개, 200~300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숫자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암초 표면들도 소유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게 관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누라든가 돌화폐라든가 이건 전통적인 옙과 관련되어 있는 사마리스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관광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박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어살의 그 제조와 관련해서 뉴노멀을 어떻게 주변의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변경 사항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연구에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20년 전에 그 내용들을 진행했었는데요. 태풍으로 해서 망가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종종 들이닥치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태풍 때문에 이게 형태가 망가지게 된다, 그 폭풍 때문에 망가지게 된다,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다시 재건을 해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몇백 개, 800개 전부를 다시 재건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데비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전통적인 그 해양 도구와 관련해서요, 새로운 규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전통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방법들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어업 같은 경우는 그 피싱 테크닉들 중에서 이 도구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업에 해당이 됩니다. 배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모터보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요, 이는 보트 크기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엔진 사이즈라기보다는 보트의 크기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정한 로컬에서 발전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언더워터 작업들은 지금 허용이 안 되는데요. 그런 거는 물고기를 모으는 작업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좀 더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도구,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지의 특성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지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현지의 방식이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 감사드립니다.
or everyone 다음 드릴 if, 질문은 어느 분께서 대답을 anyone 해주셔도 can answer 좋습니다. several 모든 of them. 분들에게 다 Like, for 적용이 instance, 되는 the first 질문일 것 question 같은데요. anyone can answer is, 아무 분이나 how 대답을 can 해주시기 the maritime 바랍니다. industry maintain sustainable 해양 livelihood for people? 산업이 이 Also, 주변 사람들 what 또는 should people do to 종사자들의 생계, contribute to 생활을 sustaining it? 계속적으로 지탱을 하면서 Who's ready 또 to 이 respond to that 사람들이 question?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니셔티브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전통적인 관습들을 이른바 그린 마켓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어업 활동 관습은요.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수요와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특정한 기준을 따라가도록 하겠는데요. 지속 가능한 관행을 공동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 체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업 관행을 좀 더 낮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한 축이고요. 다른 축으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가격으로 물고기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 공동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습은 상용화 전 단계라고 상업적인 활동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부가 현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은 현지의 규정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NGO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관행을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현지 규정들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마을 단위에서 NGO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힘이 부여되고 정부에서 좀 더 상층 단위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보호를 이 어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같은 생각에서 이니셔티브를 이들 특정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어촌 마을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suppose we'll have to go 감사합니다, 대리 박사님. 저희가 약간 일정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고요. 청중분들이 아마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몇 가지 질문이 남아 있고요. 또 발제자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님께 먼저 드릴 질문 같은데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또는 인공지능의 차세대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고요. 특히 이제 해양 산업에서 이 AI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관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관습 중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공동체에서의 결속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해양 보존 지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노력할 것이고요. 전통적인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AR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문화적인 과습을 유형의 무형의 그리고 또 유산들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의 결속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까? Stephen? 네, 스티븐님. I'm on.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카누를 제작을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이 명장의 손자를 만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 선박 건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례 절차 이런 것들에 참여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 손자였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모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전통이라든지 문화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 세대는 글로벌화, 세계화 때문에 이런 전통 지식이나 문화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것은 실제로 선조들이 가진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이 문화적인 뿌리와 다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지금 인공지능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을이 뭐 로봇으로 뭐 가득 찬다든지 아니면은 로봇을 뭐 자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금기시하고 있는 다양한 관습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미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발제자분들 혹시 대답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을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통적인 문화 관습 그리고 또 토착 과학이 좋다. 과거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21세기에 과학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토착민들이 관찰하고 그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수백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관습들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21세기 과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AI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은 다른 회의에서 다뤄야 될 만한 환경 무형유산 해양 무형유산관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더 그렇겠죠. 이 질문은 어느 분인지 답하셔야 되겠습니다. 크로비 알리안 그리고 또 정현정 사무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양 유산의 자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해양 문화와 지속 가능한 관습들을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승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현정 사무관님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는 제첩잡이 손틀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섬진강 유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섬진강은 제첩의 최대 생산지, 한국에서 최대 생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희귀해져가는 어업 자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이 포획량에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런 제한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계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민들은 사실 이 제첩이라는 어자원을 어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섬진강이라는 이 이름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청정한 지역으로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을 섬진강 유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섬진강 유역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은 물론 어류 자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 친화적이라는 이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섬진강 유역 지역민들은 이런 전통 유산 체계를 그대로 또 보존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suppose this next question. 네, 다음 질문은요. 모든 분께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각각 발표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산업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요, 비정부 기구들에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해양 산업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딜레이니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아부리 박사님 말씀하시고요. 스티븐 박사님 말씀하시고요. 정현정 사무관님 말씀하시고 또 제프리 윌리엄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Just to follow up on your question. 질문에 대한 팔로우업 해볼까요? 누가 무엇을 한다고요? 지속을 하고 해서 누가 무엇을 해요? 사람들이 그 관습을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을 본다면요. 후기 산업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에 나가는지를 보여준 시사점은 있겠죠. 일본에서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많은 부분이 이것은 그 고령 인구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과 관련해서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해안 공동체 마을에 살면서요, 그 수협의 조합원이 되면서 이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어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요, 새로운 어민들이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인 게 문제가 되고요, 그 현지 주민이 아닌 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원을 현지 어민들만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지 어민들은 조상님부터 물려받은 어업 자원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데 외부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새롭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유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니시티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규모적인 이니시티브고요. 일본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요, 전통적인 돌봄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고요.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책임을 이어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함께 하거나 이어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네스코의 엘렌 레카님도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네스코 측에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런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ICH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또한 ICH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전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런 전통 지식을 보유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전승, 전통문화 그리고 무형유산의 전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식은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연적인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도전들이 계속적으로 또 대두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통의학이라든지 또한 뭐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 회복성을 가진 전통 가옥을 다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지속 가능한 어업 형태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제는 그 집행 단계,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Bill, 네, 제프리 윌리엄 교수님. 자, communities, people, the people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양과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공동체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최근 들어서 주요한 6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저술한 작가가 이야기했던 바에 따르면요, 그 공동체 정신의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프인들은 현재 그 공동체 정신을 일반적으로 말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더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요, 기계가 우리의 그 손으로 했던 역할들을 이어받게 됐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아주 짧게 제 의견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 정신을 달랬다고 봅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Anyone else? 다른 패널들은 어떻습니까? 통찰력을 함께 나눠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Well, I suppose everyone is ready for lunch. So, 다들 이제 점심 드시러 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이었습니다. I'm sure there are other questions, but 다른 I suppose we 질문들도 can 있을 contact 것이라고 each app, the audience. 생각이 됩니다만 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컨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지 전문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다드 딜리세이 교수님, 그리고 흥미로운 토론과 발표를 진행해 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진행됐던 웨비나 시리즈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아태 지역 모든 지역의 10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안, 연안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급격한 도시화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연안에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생활이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유산도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지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는데 계속적으로 정보 수집과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틀 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CH 무형유산에 대한 웨비나 시리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 웹페이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발표자분들의 발표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 뉴스레터와 매거진을 확인을 해보시면 최신 뉴스와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또 앞으로 뵙게 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